이어서 이강 같이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다면 영양소를 몸에서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은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걸 다 몸이 끌어다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끌어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오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의 구성물질 전체를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인체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제 어떻게 소화 흡수를 해서 이것이 수단계로 가서 각 몸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화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화관은 내가 입에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된 거 아세요? 네. 자,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자,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위를 지나가면서 소장을 지나가고 마지막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뚫려져 있다. 여기를 거쳐 오면서 인체에서 수많은 일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화샘이 있어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음식물이 지나갈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럼 입에서 음식물을 놓고 씹기 시작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이 식도가 지나가면서 식도는 그냥 보내는 곳이에요. 자, 근데 위에 도착하면 위 속에 위샘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위에서 지나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이 중간에 이 십이지장이라는 걸 지나면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오고요. 마지막 소장에서 장액이 나오고요. 대장을 지나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라는 게 뭘까? 소화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 영양소를요,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난 소화가 약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음식물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음식물이 최종 단계,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계였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단계였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는 최종 단계로 쪼개져야지만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 속에 뭐가 도와주냐면요, 효소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영양소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 몸에 세포로 흡수돼야 되는데 음식물의 형태로는요,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분자 형태의 음식물을 세포막 통과 가능한 저분자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근데 이 소화는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는요,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씹고 쪼개고 움직여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화학적 소화라는 건요, 고분자의 음식물을 소화 효소를 해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최종 단계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효소는요,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을 합니다. 특정 영양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단백질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하고요, 산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평균의 체온은 온도 36.5. 그쵸? 만약에 이 체온이 높을 경우에 우리가 열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너무 추운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하죠. 이런 것은 적정한 산도와 체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이 들끓는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먹이려고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면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을 잘 내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잘 먹어야 낫는다. 그건 영양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양소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소가 되는 각각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관부터 볼게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관이라겠죠. 자, 첫 번째 이 입을 지나가고요,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겉에는 피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입부터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점막이라고 표현하죠. 점막은 촉촉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점액이 나오죠. 소화관. 점막은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화관은 점막층이, 점막 하층이, 근육층이,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층에 우리가 점막층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분비가 잘 안 되겠죠. 이곳에서 점액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점막이 닫혀서 점막 하층에 가면요. 점막 하층에 뭐가 있냐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속이 쓰리고 통증을 느껴 그럼 점막 하층까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위암이라고 했을 때 연기, 1기, 2기 했을 때는요. 점막층까지 이거 세포가 내려왔는지 점막 하층까지 왔는지 근육층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위암의 그 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점막증 같은 경우는요, 소화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이 음식물이 지나갈 때 쓸리면 안 되니까 점액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혈관이 지나가고요. 근육은요, 연동운동을 하죠. 네. 그리고 장막증은 소화관 외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곱창을 먹으러 가면 잘 느끼실 수 있죠? 네. 곱창 먹으시면, 내 소화관도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식도는 장막증이 없습니다. 얇습니다. 뜨거운 걸 함부로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는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샘은요 소화의 표현, 소화의 액을 생성 또는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